네, 첫 번째는 아마존 오픈 AI입니다. 아마존이 오픈 AI와 7년 동안 38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픈 AI가 올해 초 마이크로소프트와 독점 클라우드 협약을 종료했잖아요. 그 틈을 아마존이 제대로 파고든 셈이네요. 네, 확실히 맞습니다. MS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클라우드 인프라를 다변화하는 전략인데, 이번 계약으로 오픈 AI는 엔비디아 GPU를 활용해서 AWS 데이터 센터를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번 계약이 오픈 AI의 IPO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또 보기도 하는데요. 아마존, 오라클 등으로 파트너를 다각화하면서 AI 시대 주도권을 누가 쥐게 될지 판도를 저희가 함께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본부장님, 이 오픈 AI와 아마존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 이 파트너십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아마존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하고 3대 클라우드 제공업체이기 때문에 뭐 메인으로 자리 잡고는 있었는데, 이 나머지 2개 업체, 그냥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한 30%를 넘나드는데 이 아마존 같은 경우 한 20% 정도였고, 또 아마존은 또 소비가 또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었던 클라우드 쪽은 나머지 2 경쟁업체보다는 속도가 느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 조금 주가가 올라가려 하더라도 이제 소비 쪽이 눌렀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M7 내에서 가장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있다라는 평가도 받고는 있어요. 네, 반면에 또 재미없었다. 근데 또 아까 이제 뭐 관세 때문에 이익이 소비재 쪽 올라오면 이 아마존이 약간 이 융합적인 매력적으로 올라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M7 중에서 이렇게 뭐 리테일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런 것도 여기밖에 있으니까. 없잖아요. 거기다가 클라우드 쪽 성장률도 이제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지금 약간 변동성을 보일 때 뭐 오롯이 혼자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지난주 실적이 너무 좋았거든요. 실적 자체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그 성장을 또 한 번, 그러니까 한 주에 나올 때마다 계속 이런 AI와 클라우드와 관련된 계약이나 아니면 합종 연행, 누가 손을 잡고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칩을 확보하느냐라는 이슈, 그리고 누가 더 이걸 갖고 AI의 어떤 그 생산성을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뭐 관세 판결이라든지 연준의 금리 결정이라든지 단기적인 실적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자리 잡고 있지만, 이런 뉴스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도를 잘 보시고 AI와 관련된 특히 클라우드 업체의 성장성에 상당히 주목을 해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 또 이 AWS 계약으로 좀 오픈 AI가 이 신규 상장 준비에 가속화를 붙이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내년 하반기 정도로 보시는 분들도 내년 있더라고요. 하반기요? 글로벌 오. IB 쪽 시각이긴 한데 뭐 거의 상장하자마자 시총 탑 10 안에 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어마무시하네요.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와. 근데 보통은 그런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기업이 상장하게 되면 약간 그때가 끝물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시기도 합니다. 속칭 상투.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끌고 가고 수급을 끌고 오다 보니까 그때가 어쩌면 지금 장에 어떤 그 큰 변곡점의 시그니처 같은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근데 또 모르지 않나요? 이 AI는 사실 버블에 대한 부분은 우려가 계속 있었지만, 그렇죠. IPO가 됐는데 진짜 이게 시작점이다, 이렇게 되면 또 어마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좀 이게 아마존 뉴스도 나왔길래 최근에 글로벌 이제 IB들이 예를 들어서 뭐 골드만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애들이 우리보다는 분석을 좀 잘하니까 좀 괜찮게 쓴 거, 내지는 이런 AI 인프라와 관련된 어떤 그 전망이나 현재 상황을 좀 봤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BOA,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뭐 패스터, 하이어, 스트롱거, 그래서 더 누가 빠르게 강하게 뭐
더 높게 어. 캐펙스를 더 지출해야 된다라는 지출하고 네.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약간 올림픽 구호 같아요. 맞아요. 패스터, 하이어, 스트롱거. Faster, higher, stronger, 가자 네.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막 달리기 하는 육상 선수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버블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는 항상 보면 이게 감내할 수 있는 투자의 어떤 속도냐 규모냐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가장 주가가 안 좋았던 메타가 음. 감내가 어려워 보이는데 너네 괜찮겠어? 우려가 확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채를 조달하는. 네. 근데 그게 저는 시작이라고 버블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현금만 갖고 투자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부채를 통해서 우리가 집을 사더라도 현금만 갖고 사는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레버리지가 성장이거든요. 네. 레버리지가 성장인데 그래서 그 성장에 대한 점수를 주면서 돈을 주기 때문에 크레딧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크레딧 그로스가 GDP 그로스예요. 네. 그러면 이 돈이 빌리는 상황에서 돼야 되는데 그래도 앞서가는 하이퍼스케일러 탑 5 기업들이 투자의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과연 현금 흐름 갖고 할 수 있느냐. 집계해 봤더니 충분히 그 뭐랄까요? 캐펙스가 현금 흐름의 70%에서 8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감내 가능하다. 아, 그러니까 투자 금액의 한 7, 80%가 수중에 있는 현금이나 들어오는 현금으로 한다. 그렇죠. 현금 네. 흐름으로 어떤 캐펙스를 투자할 수, 그러니까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비율을 유지는 하고 있다. 물론 네. 아주 높은 금액으로 캐펙스를 하지만 왜냐하면 캐펙스가 지금 25년에는 거의 70% 증가하고 내년에도 한 30%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네. 증가율 자체가 좀 반으로 줄어들긴 합니다만 오거닉한 성장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버블이다 아니다 논쟁은 상당히 심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탑5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시플로우는 여전히 괜찮고 물론 투자의 금액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캐시플로우 대비 나가는 돈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점점점 이제 차익 구조가 악화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악화될 수는 있고 그게 어느 순간 가다 보면 이익의 어떤 둔화 시그널로 나올 수 네. 있는데 지금은 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아,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참 사실 이런 오늘 같이 주가의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선물 시장 이런 상황에서 이 AI 시장에 대한 민감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맞아요. 것 같아요. 뭐 단기로는 그렇죠. 네. 단기로는 그렇고 그만큼 가파르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게 또 억지로 막 우겨서 얘기해 보면 최근에 그 네오 클라우드 네, 제가 이제 네오클라우드. 주목해 보자고 하는 네. 오라클이라든지 네. 그 네비우스라든지 코어 위브들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그 기업들은 레버리지를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매출처이기도 하지만 차입 비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금리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고유의 이슈도 있어서 미국에서 잘 아시겠지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장기물도 그렇고 단기물도 그렇고. 그게 왜 그러냐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 안 해줄 것 같은 느낌도 있으니까 이 밑에서 금리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런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은 금리 민감도가 굉장히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사실은 주가를 억누르거나 변동성을 유발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와 관련된 법원의 결정으로 한바탕 1, 2주 정도는 좀 변동성이 수급 체인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막 빠지는 건 아니지만 나스닥 빠지고 다우가 버티고 러셀 2000이 좀 버티고 소비재가 버티고 이런 국면에서 이제는 레짐이 체인지 됐냐? 저는 이건 아니고 그 정도의 어떤 밸런스, 물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는 있지만 하고 나서 12월 접어들어서는 결국 이제 그 사이에 뭐 셧다운 리스크도 좀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데이터들이 조금 더 고용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악화됐다라는 뉴스, 그리고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살아있을 만한 뉴스들이 많거든요. 네. AI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고용이 잘 안 된다는 얘기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12월에 금리를 내리는 사이클에 대한 어떤 가시성이 높아지는 11월 말부터는 다시 그런 클라우드 업체 네. 그리고 AI 업체들이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의 상승이 끝나기 위해서는 뭐 끝난다고 해서 다른 걸 갈아타는 거는 저는 별로 아. 선호하진 않아요.
갈아탄들 마이너스, 이 시장이 끝나는 거면. 근데 만약 이 시장이 계속 간다, 이 시장이 온고잉 한다 그러면 갈아타서 수익을 내는 것보단 지금 주도 업종을 비중을 확대하거나 내지는 좀 아프더라도 버티고 있어야 그 종목들 다시 치고 나갈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괜히 갈아타기에서 잘 맞추지도 네, 못하고. 뭐 그렇죠. 동적 홀짝 맞추는 것도 쉽지 않고 맞아, 쉽지 않죠. 그 타이밍이 제일 어렵잖아요. 거래 수수료도 들 거고 고민은 고민대로 할 거고 머리는 맞습니다. 깨지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만약 주가가 올라갈 때는 AI 랠리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다 환호, 집중, 가자 이러는데 지금 UBS가 오픈 AI 성공은 뭐 이제 내년 말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AI 랠리하고 밀접하다. 근데 AI가 그 갈지 안 갈지는 뭐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과 산업 구조적인 그리고 미중 간의 대결 여기에서 좀 나오겠지만 그래서 AI는 가는데 오픈 AI가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하면 어떡해. 오픈 AI도 투자를 해야 돼. 돈은 하니까 요즘에 주간 평균 이 AI 그 오픈 AI의 챗GPT나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8억 명. 8억 명. 대단하네요. 네. 근데 구글도 뭐 6억 명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알파벳 예. 실적할 네, 때. 네. 그때 저번에 여기 미주픽 왔을 때 얻었던 아이디어가 결제 시장하고 오픈 AI하고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지 페이팔.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부분도 충분히 이 어떤 그 현금 흐름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리고 미국의 GDP가 지금 대략 한 20조 달러가 넘는데 네. 정확한 건 계산이 잘 안 나옵니다만 한 20조 달러 후반대로 저는 알고 그러면 이제 있어요. 소비 시장이 70%잖아요. 그럼 70%를 곱하면 7이 14, 한 14조 달러의 시장이 결제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엄청 무궁무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자금 조달과 관련된 거는 오픈 AI와 뭔가 협력을 하려는 돈 많은 형들이 많기 때문에 네.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또 하나 격가지 아이디어가 이제 어떤 AI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 증권사 내부에서도 반도체 담당이 이 워싱턴에 뭐 GTC 거기 참관해서 와서 네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더니 뭐가 문제냐 지금 그 소위 말하는 리스크 그래서 그 뭐 어제인가요 베어트랩스라는 이 하우스에서도 이 그 지금 AI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놀란 게 수요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돈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뭐죠? 칩 투자 대비 전력 인프라 투자가 너무 낮다. 그래요? 칩 투자는 너무 많이 하는데 전력 인프라 투자는 한 10배에서 30배가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무슨 소리냐 했더니 결국 칩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야 되고 네. 전력이 필요한데 전력과 관련된 부분은 이 칩 투자와 달리 이 소위 말하는 동사무소 통과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 들어봤더니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기술 네. 아니면 이 AI를 돌리는데 전력의 한 40%를 잡아먹는 게 냉각 기술이라고. 그래서 냉각 쪽도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 드리는 이유는 결국 지금 상당히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그 투자의 수요가 많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수반된 투자들이 점점점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한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 성장률이나 내지는 지금의 상승이 더 유지될 수 있을 만큼의 펀더멘털이 확인될 수 있냐라는 우리는 걱정을 하는데 그거보다 이 캐펙스라든지 어떤 그 선점 효과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거에 상당히 기업들은 더 지금 뭐 하려고 한다.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요즘에 지금 우리 아마존하고 오픈 AI인데 오픈 AI에 더 관심이 사실 많이 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아마존은 결국에는 얘네가 주가가 최근에 실적 나오고 나서 많이 10월 31일에는 9.6% 올랐고요. 어제는 4% 올랐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서 249달러를 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프리마켓에는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지난주 실적이나 이 웨드부시 리서치 그
하우스에서 AWS 사업의 방향성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TP를 34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아마존. 네. 네. 그러니까 250달러로 그냥 어림잡아 치면은 약 35% 정도의 올라갈 수 있는 룸이 거예요. 있다. 네. 거기에 핵심은 AWS다. 맞아요. 계속 확장이 한 2년에 한 2배 정도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이 서비스를 그러니까 투자를 했는데 수요가 따라 붙어야 현금이 흐름이 잘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현금이 유입이 양이 빠르게 기하급수로 늘어야 그런 결과 본전 찾는 그러니까 BEP를 맞출 수 있는 시점도 빨라지고요.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수요는 지금 계속 사실은 올라오고 있어요. 수요가 없진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존 인프라를 이제 이 AI 쪽 컴퓨팅으로 전환하는 수요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각국의 AI 주권형으로,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어디죠? 중동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래는 글로벌 마켓이었으면은 어느 한 국가만 설치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분절돼 있기 때문에 다 각자가 지금은 투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기업용 AI 생산성 도구도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수요는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침투율이 저도 계속 보는데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여전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아직은 조금 뭐 AI에 대해서 뭐 계속 똑같은 말을 하긴 합니다만 수요가 올라올 거에 대한 걱정은 사실은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그러니까 참 그럼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그런 거보다 기업이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거에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의 체질이 되냐 안 되냐를 보는 단계인 거지. 그래서 처음에 제가 캐시플로우 그리고 캐펙스 대비 캐시플로우의 비율을 말씀드렸던 네. 거고, 그게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냐를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주권이라든지 어느 정책적인 방향, 아니면 JP모건의 다이몬 회장도 뭐 국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전체적인 방향에 자기들이 100억 달러 투자했던 것처럼 이 방향에 가는 거에 대해서 믿거나 말거나 가는데, 그러면 왜냐면 달나라에 내가 인간을 보내겠다 했을 때 그냥 뭐 보낼 수 있겠어 하지만 보낸다고 하니까 믿어줄게. 근데 일단 네가 믿어줄게. 믿어주는데 진짜로 내가 거기 우주선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돈은 있니? 돈은 벌어? 그럼 만들어봐. 그럼 성장은 나오겠네. 이렇게 되는 거. 지금 그 네. 단계잖아요. 네. 그냥 지금은 근데 그 돈을 그 현금 흐름 갖고 돈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믿거나 말거나 뭐 궁금한 것도 있는데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일단 넣어보자 돈. 그래서 뭐 이를테면 데이터로 보면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2,450억 달러인데 내년에는 60%가 오른 3,800억 달러.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전망은 하지만 그대로 믿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요처가 있다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 그래 이게 수요가 있는 거는 뭐 있겠지. 근데 요 수요에 대응하는 니네들의 체력은 이걸 보고 있는데 막 깎아 내리려고 그래도, 물론 주가가 밸류에이션적으로 비싼 건 맞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체력은 많네. 근데 다만 이제 돈이 없던 애들은 주가가 좀 많이 변동성이 있었죠. 네. 네오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이제 약간 연준의 금리 스탠스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보고 지금 있는 거죠. 수요보다는 하는 애들이 투자를 막 하고 있는데 넌 버틸 수 있어? 그런 단계. 나중에 버티다가 돈 벌 수 있어? 이게 더 중요한 상황이지, 이 AI 관련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의심은 하겠죠. 네, 의심은 하나. 의심은 계속하죠. 이거의 네. 주가의 아주 메인 팩터로서 작용하는 네. 부분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네. 지금은 네. 살아남는 애가 누구고 다 먹는 애가 누굴까? 그렇죠. 보는 거네요. 요거가 오히려 살아남는 기업이 나오는 순간 이 주가는 빠질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다 죽어서 시장이 생각보다 다른 기업들이 망가질 만큼 파이가 더 커지는 건 아니구나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다들 뛰어들잖아요. 네. ROE가 높으면 그만한 노다지 시장이 없기 때문에 다들 뛰어들어요. 네. 다들 뛰어들고 조금만 만들어도 돈이 벌리면 계속 뛰어듭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계속 뛰어들면 원래 1등 기업도 이런 나머지 경쟁업체들이 너무 단가 후려치기라든지 이렇게 오니까 ROE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도 얘네들이 후발주자나
내지는 좀 레가드 마켓에 있는 기업들이 안 죽고 계속 생긴다? 이거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그 선도업체가 ROE가 빠지는데 후발업체나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M&A 내지는 도산이 발생해. 그러면 이 기업이 이제 다 먹는다가 아니라 이 시장이 요 정도구나. 둔화될 수도 있겠구나. 어. 이렇게 판단하는 네. 시점에 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럴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네.